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일상 같은 일들이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놀랄 일들이 많나 봅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간편함과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현실인데요.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이 한 장의 카드로 손쉽게 탑승하고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은 해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이런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다가 곧 그 혜택을 다양한 상황에서 누리며 새로운 도시 생활의 패러다임을 감탄하며 누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놀라운 경험들을 사연으로 받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26살의 여자입니다. 저희 필리핀은 사실 예전에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다들 놀라워하며 믿지 못하는데요. 사실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필리핀이 예전에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은 언뜻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국보다 잘 살았던 것은 몰랐습니다. 필리핀이 잘 살았기도 한국이 많이 가난했기도 한 것이 이유겠죠. 혹시 필리핀의 유명한 이멜다 여사에 대해 아시나요? 필리핀의 역사적으로 사치로 유명한 영부인인데요. 그녀에 대한 시각은 분분하지만 필리핀 내에서는 이멜다 여사의 별장 등이 관광지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이멜다 여사는 여러 부동산, 보석, 고가의 의상 및 액세서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수백 쌍의 신발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져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멜다 여사의 예처럼 필리핀의 부강함은 부패 등으로 인해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할머니는 70년대쯤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로 이사를 갔다가 부자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곧이어 한국의 드라마를 접하게 된 후 정말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 예전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곳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풍경은 너무나도 놀랍고 멋졌습니다. 저는 마닐라 친구들에게서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많고 돈도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은 영어로 말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하는 말을 믿고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필리핀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서 영어를 더 배운 후 한국에서 영어와 관련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편상 대학교를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준 친구를 따라 무작정 한국길에 올랐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꿈과 희망과 영화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5해 전 한국의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눈앞이 환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부터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련되고 깔끔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나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을 떠나 제 눈으로 실제로 마주한 한국의 풍경과 문화 그리고 시스템은 정말이지 이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나의 인생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했지요. 먼저 한국의 교육열을 처음으로 접한 순간 나는 그 놀라운 열정들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필리핀에서 예전에 알던 친구가 한국으로 가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방문했던 학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처음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과 다른 한국인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너무나도 눈에 띄게 느껴졌어요. 부끄럽게도 필리핀은 이제 교육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조차 이렇게 학원까지 다니며 공부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놀랍기도 했어요. 그러나 곧이어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고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그 이유를 교육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감동받은 경험은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차량과 역사, 그리고 친절한 승무원들은 필리핀에서 볼 수 없던 경험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마다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끔 있던 파업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노동자들의 그런 전략적인 파업과 휴일은
사회적 안정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필리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따위는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너무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알고 보니 필리핀에서 노동을 하러 한국을 온 친구들도 한국인들의 이런 혜택을 함께 받는 일도 많아 한국에서는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는 너무나도 따뜻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지요. 어찌되었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처음 이용했을 때 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승객들을 싣고 내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은 실제로 시간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여 승객들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너무나도 놀랐어요. 어느 친구가 폰을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의 도착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정말 오차없이 거의 들어맞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걱정 없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왜 한국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거의 미래 사회에 온 것 같은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 또 한 번 크게 감탄했지요. 지하철과 버스가 거의 모든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이동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은 매우 깨끗하며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마련되어 있는 건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에 사람들이 다들 따른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환경에 대한 고려도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전철과 버스는 깨끗한 연료로 가동되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며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등 환경 보호에 진지한 노력이 보여졌어요. 한국에 산지 몇 년쯤 지났을 때 버스들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았는데 친구에게 물어보니 전기차로 바뀌는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에 대해 말이 나와서 더 해보자면요. 한국에서는 거의 법이나 다름없이 재활용을 구분해서 버리더군요. 필리핀에서는 저는 한 번도 분리수거라는 것을 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것을 따르고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 정말 쓰레기를 온통 합해서 버리던 제 과거의 방식은 환경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미개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벌 받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냥 개개인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승객들이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버스, 택시에서는 교통카드라고 불리는 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지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궁금했는데 교통카드에 미리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여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환승 시스템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교통카드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간편하게 환승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차를 2개, 3개를 타는데도 돈은 한 번만 내면 된다니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챙겨 다녀야 했었는데 친구가 안내해준 교통카드 발급을 따라했더니 저에게도 곧 교통카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카드 한 장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제 나도 한국인들처럼 이 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오고 몇 개월 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한국의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해 열변을 토했더니 가족들도 처음에 저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드라마나 가수들이 유명해지면서 필리핀에서도 한국 컨텐츠를 소비하는 집들이 많아졌고 시골에 사는 우리 가족들도 그것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주 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국에 오는 것도 돈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을 다 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일터가 있기에 지금은 제가 돈을 번 것을 조금씩 나누어 보내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을 조금만 보내도 충분히 생필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서 저는 저와 제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한국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누군가 놀러 온다면 제일 먼저 교통카드부터 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 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발달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만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우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놀랬던 교육열이 바로 한국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은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국의 어린이들과 만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영어를 잘하기는 하지만 발음이 한국인들이 원하는 발음은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있는 학원에 가서 일자리를 문의해 보았지만 미국식 발음이 더 갖추어져야 일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계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멋진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어 필리핀에도 이런 좋은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싶답니다. 가끔 저희에게 외국인 노동자라는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돈 벌러 와서 고생이 많다는 인사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한국도 예전에는 못 살아서 외국으로 돈 벌러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히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대의 분들이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필리핀에서 작은 화면으로 보았던 드라마와 영화 같은 꿈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저는 꿈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행운아입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주고 저의 머리를 깨치게 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 이 나라에 정말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와서 열심히 사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여성의 사연을 읽으며 우리 한국을 좋게 바라봐주어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직도 뒤처진 나라에서 사는 그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널리 퍼져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 안팎 이야기를 전해드린 나이먹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